안녕하세요. 저희는 빛나는 물리 활동을 담당하게 된 대전과학고등학교 2학년 5반의 학생들입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빛의 성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발견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렇게 밝혀진 성질들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차 시는 그 빛의 반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의 표면에 얼굴이 반사되어 보이고 주변의 안테나, 그리고 차의 사이드미러 등 여러 가지 상이 보이게 되는 원리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재밌는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빛의 반사가 일어날 때 발생하는 어떠한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진을 통해서 반사의 법칙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반사면이 다음과 같이 생겼다면 반사면의 수직으로 그은 선을 바로 법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입사되어 들어오는 파를 입사파, 반사되어 나가게 되는 파를 반사파라 부릅니다. 입사파와 법선 사이의 각을 입사각이라 부르고 반사파와 법선 사이의 각을 반사각이라 부르게 됩니다. 이때 반사의 법칙은 입사각과 반사각은 어떠한 모든 반사의 경우에서도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어떤 물질에서 반사가 일어날 때 신기한 성질이 있습니다. 어떤 매질로 이 빛이 반사되어 들어올 때 항상 반사파와 굴절파가 동시에 생기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무한거울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한거울 키트를 풀어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준비물들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9V 전지와 긴 LED, EVA 막대 4개와 단면 거울, 그리고 반투과 거울을 보실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하얀색 양면 테이프도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실험에서는 이 하얀색 양면 테이프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실험 준비물들을 갖고 이제 무한거울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거울 실험의 실험 방법은 첫 번째, 단면 거울과 양면 거울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때 아까 양면에 필름이 붙어있는 반투과 거울은 단면 거울과 달리 붙이면 안 되기 때문에 구분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양면 거울의 경우 한쪽은 파란색 필름이, 다른 쪽은 반투명한 필름이 붙어있고, 단면 거울의 경우에는 한쪽 면에만 필름이 붙어있기 때문에 한쪽 면에만 붙어있는 단면 거울을 먼저 필름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단면 거울에 필름을 제거하시게 되면 그 다음 과정은 EVA를 붙이는 것인데요. EVA를 보시게 되시면 위에 있는 빨간색 면과 달리 갈색 종이가 붙어있는 면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이 갈색 종이가 붙어있는 면에 갈색 종이를 제거해 보시면 양면 테이프처럼 접착력이 있는 면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긴 두 EVA 막대에 갈색 종이를 먼저 제거하시고 단면 거울에 좌우 두 가장자리에 이 EVA 막대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좌우 두 가장자리에 긴 EVA 막대를 모두 붙이고 난 후에는 남은 두 짧은 EVA 막대를 각각 이와 같이 틈을 좀 남겨 위아래로 남은 두 가장자리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때 틈을 만드는 이유는 이후에 남은 LED와 그리고 전선을 빼낼 때 사용하실 것이므로 틈은 꼭 남겨주셔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EVA로 벽면을 모두 만든 후에는 LED를 붙일 것인데요. 이때 LED를 보시게 되면 앞면은 네모난 LED들이 연속적으로 붙어있는 모양을 하고 있고, 뒷면을 보시게 되면 매끈한 종이가 붙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얘도 아까와 같이 접착력이 있는 양면 테이프를 종이를 붙여놓은 것인데요. 이 LED도 다음과 같이 종이를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이 제거해서 접착력이 나타난 면이 있는 곳을
이 벽면을 따라 붙여서 LED를 두르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딱 맞게 붙여주시는 게 제일 편하시지만 어쨌든 모양을 꼭 딱 맞추실 필요는 없긴 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아까 만들어 놓은 틈으로 전선과 남은 LED가 약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 남은 전선의 단추와 여기 이 9V 전지의 단추를 맞게 끼우시면 LED에 빨간색 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과 같이 보이게 되고요. 이와 같이 딱 맞게 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구상이 완료된 모습을 보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 반투과 거울의 양면에 있는 필름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필름을 제거한 반투과 거울을 덮어주신 후에 LED에 전지를 연결해 주시면 다음과 같은 현상을 관찰하실 수 있고, 이후에 진행될 퀴즈를 따라가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험 키트를 모두 완성하셨다면 그 PPT의 사진과 같은 모양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관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자면 그 안에 분명 LED가 한 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간격으로 LED가 무수히 많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확인되셨나요? 그럼 이제 이거의 원리에 대해서 살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재료를 보면 아시다시피 이 실험 키트에 거울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의 그 거울 하나는 반사만 되는 일반적인 거울이고, 하나는 투과와 반사가 모두 일어나는 거울입니다. 실험 키트를 모식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반거울과 거울 사이에 LED 전구가 존재하고, 반사와 투과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상을 이렇게 무수히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퀴즈 1은 반투과 거울을 위쪽으로 들어 올렸을 때 LED 띠들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원리에 대해서도 잠깐 한번 생각해 주세요. 혹시 답을 알 것 같은 분들은 말해 주셔도 괜찮아요. 사이의 간격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데. 정답입니다. 그 상이 보시되면 1번, 2번, 3번 중에 어떻게 나오신지 아시겠나요? 1번. 네. 모두 상이 같은 간격으로 여러 가지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상이 같은 간격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이 반사광의 닮음에 대한 성질 때문입니다. 저희가 처음 알아봤듯이 반사의 법칙에 의해서 입사각과 반사각이 언제나 같기 때문에 그 상 1과 상 2에 생기는 같기 때문에 이 삼각형은 언제나 닮음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 반거울과 거울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서 이 삼각형의 크기가 일정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일정하게 증가하는 삼각형에 의해서 언제나 이 상들의 사이의 간격은 일정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응용해서 다음 퀴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방금 전에는 이 반투과 거울을 위아래로 들어오려고 했다면, 이번엔 좌우 아니면 아까 회전도 해보시면서 여러 가지 상을 잠시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나오는 것처럼 한번 반투과 거울을 한쪽만 들어 올리기도 해보고, 또 비틀어 보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좀 창의적이게 한번 관찰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현상이나 이해가 안 되는 상황 같은 거를 발견하셨다면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고민해 보셨다면 그 반투각오를 한쪽 면만 들어 올렸을 때 상은 점점 반대로 아래로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원리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아시는 분은 있으신가요? 왜 거울이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는지? 그러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반투과 거울과 거울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면 상끼리의 거리가 증가한다는 것을 첫 번째 퀴즈를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근데 한쪽 거울만 이렇게 들어올리게 된다면 이 거울의 위치에 따라서 반투과 거울과 거울 사이의 거리가 증가하게 됩니다. 즉, 이 들어올린 부분은 반투과 거울과 거울 사이의 거리가 멀게 되죠. 이 뜻은 거울 속에 보이는 상과의 거리 또한 같이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이와 반대로 거울을 회전하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거울과 반투과 거울 사이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상 또한 가까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연속적인 분포가 이 상을 거울이 회전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게 만듭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있나요? 이렇게 거울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움직임에 따라서 이 상은 그 반투과 거울과 거울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이 상의 위치가 결정되게 됩니다. 혹시 여기서 추가 퀴즈로 이 반투과 거울에는 투과율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이 투과율이란 빛이 들어왔을 때 얼마만큼 투과되고 얼마만큼 반사되는지에 대한 성질인데 투과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빛의 투과가 잘 일어나게 됩니다. 즉 반사가 덜 되고 투과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런 투과율에 대한 성질은 이 반거울의 고유한 성질입니다. 즉 반거울에 따라서 투과율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저희가 사용했던 도구와 다르게 이 반거울의 투과율이 더 높게 된다면 어떻게 상이 보이게 될까요? 한번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 상이 보인다는 것은 이 우리의 눈에 들어올 정도로 강한 빛이 관측되는 것입니다. 만약 투과율이 높게 된다면 반사가 덜 일어나게 되므로 이 반사되는 빛에 대한 밝기가 감소합니다. 즉 상이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두워진다는 것이죠. 이 또한 아마 관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드신 키트를 한번 들여다보시면 처음엔 매우 밝았다가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관측되나요? 네. 그렇게 관측된다는 것은 이 반사되는 빛이 양이 점점 감소하기 때문인데 이 또한 PPT에서 표현되었습니다. 만약 투과율이 더 높아지게 된다면 반사되는 빛이 양이 줄게 되고 상의 밝기가 더 빠르게 감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눈에 관찰되는 상의 개수가 감소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상이 20개 나왔다 가정한다면 투과율이 높은 반거울을 사용하게 된다면 상이 10개밖에 관측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과율이 다른 반거울을 같이 붙이면 한쪽에는 더 깊게 보이는 무한거울이 그 상이 보일 수도 있고 한쪽은 더 얇게 보이는 그 상의 깊이가 다른 특별한 터널 모양의 반거울을 제작할 수 있죠. 이것저것 해보셨으면 그 다음 시험에 넘어가기 전에 제가 좀 살짝 고급진 내용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앞에 어떤 모든 거울에는 반사와 투과가 모두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원리를 좀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그 방정식이 있습니다. 바로 프리넬 방정식이라는 건데요. 이 프리넬 방정식에 의하면 그 입사각과 여러 가지 변수들에 따라서 이 반사율과 투과율을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프리넬 방정식이라고 검색하시게 된다면 좀 더 고급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라서 저희가 어떤 반거울에 대해서 좀 더 정량적인 얼마만큼 투과되고 얼마만큼 반사되는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이제
빛의 분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혹시 지금 이게 제가 카메라를 켜서 이제 PPT가 좀 가려지는데 혹시 불편하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이제 빛의 분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무지개에 대한 얘기는 자주 들어보신 적이 많을 거예요. 이게 실제로 관찰하기 힘든 현상까지는 아니어도 대부분이 듣기만 하고 제대로 본 적은 없는 현상이 대부분인데, 보통 바깥에서 무지개가 보일 때는 그 날씨가 보통 비가 그치고 해가 쨍쨍하게 내리쬐는 그런 날씨입니다. 왜냐면 일단 이 비가 내리고 난 후에는 보통 하늘에 가벼운 물방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물방울에 햇빛이 입사하면서 그 햇빛이 분산이 되면서 우리에게 무지개가 관측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 이 분산이 정확히 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 분산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우선 햇빛이 백색광이라는 사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백색광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 색의 빛이 섞여서 백색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백색광인 햇빛이 물방울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백색광이 여러 가지 색의 빛으로 나뉘어서 물방울로 나가게 되는데, 이 현상을 빛의 분산이라고 합니다. 우선 근데 물방울에서 분산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러 가지 색의 빛이 존재하는 이유는 각 빛마다 파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파장이 다른 빛은 물방울에 들어가면 약간씩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이 PPT에 띄운 그림처럼 이 백색광이 여러 가지 파장을 가진 각각의 색으로 나뉘면서 물방울을 나갈 때는 모든 색이 분리된 상태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무지개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 물방울 안에서 반사되지 않은 빛은 무지개를 잘 형성하지 못해서 보통 요 화면처럼 빛이 물방울에 들어가면서 분산을 한번 하고 그 다음 한번 내부에서 반사가 된 다음 다시 탈출하는 빛이 보통 무지개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방울이 한 번 반사가 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적인 무지개가 생기고, 이 물방울 안에서 빛이 두 번 반사하게 되면은 무지개 모양이 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저희는 이것을 보통 쌍무지개 또는 2차 무지개라고 합니다. 이렇게 물방울 안에서 3번 반사를 하면 3차 무지개가 만들어진다는 것도 예측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선 이제 이 이론이 어떻게 알아냈는지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뉴턴 시절 이전에는 백색광의 성질이 변해서 여러 가지 색의 빛이 생긴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뉴턴이 대학생 시절에 패스트가 유행해서 대학교가 문을 닫게 되었는데, 그때 뉴턴이 집에서 프리즘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들을 통해 뉴턴은 백색광이 프리즘에 의해 여러 가지 빛으로 분리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리즘에서 나온 각각의 빛을 다시 프리즘을 통과시킨 결과 그 빛들이 하나의 빛으로 모이는 현상을 관찰했고, 해서 백색광은 여러 가지 색이 빛이 합쳐진 것이라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또 이 분산에 대해서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백색광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분산에 나는 색의 띠를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펙트럼의 종류에는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이 있는데, 이 고온의 고체나 액체에서 나온 빛이 스펙트럼을 보면서 이게 빨강색에서 보라까지 빛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면 이를 연속 스펙트럼이라 하고, 그리고 원자나 분자 상태의 기체를 방전시키면 스펙트럼이 특이한 모양의 선으로 나타내는데 이를 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조금 복잡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직접 찾아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그러면 빛의 분산과 관련된 실험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일단 빛의 분산과 빛 분산에 대한 실험을 할 때는 저희가 글라스피드를 사용하는데, 여기 보내드린 주의사항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라스피드 실험을 할 때에는 글라스피드가 입자 크기가 매우 작아서 잘못 바닥에 흘리시면 닦기도 매우 힘들고, 그리고 혹시라도 들이마시게 된다면 몸에 영향이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 이러한 것을 분진이 날리지 않도록 주의해서 실험하시길 권장드리고요. 자, 이 실험의 준비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직사각형처럼 생긴 대형 접시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검은색 도화지가 4장이 보내졌을 거예요. 실제 실험에서 4장을 다 쓰진 않겠지만 여러분도 생각해서 이렇게 검은 도화지 4장을 보내드렸습니다. 4개가 다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는 조심하게 다뤄야 할 글라스 비즈가 이 통에 담겨서 있습니다. 일단 절대로 지금 열지 마시고 이게 있는지만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여기 양면 테이프가 떼어지지 않은 상태로 2개가 와 있습니다. 2개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글라스 비즈가 입자가 너무 작아서 흩날릴 위험이 있으니까 반드시 방진 마스크를 써서 실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진 마스크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실험을 시작해 봅시다. 먼저 큰 접시 위에 이 검은 도화지를 중앙에 올려둡시다. 다 됐죠? 그 다음에는 이 양면 테이프가 필요한데 일단 양면 테이프의 한쪽을 떼어둡시다. 이렇게 되면 이 끈끈한 면이 보이는데 이 면이 도화지 위로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도화지가 한 면이 약간 튀어나오도록 도화지를 거의 덮으면서 접시 위에 테이프를 붙입시다. 다 붙였나요? 다 붙였으면 이제 반대쪽 면도 이렇게 떼면서 양면 테이프가 이렇게 끈끈한 면이 이렇게 붙여져 있는지 확인합시다. 자, 이제 글라스 비즈를 사용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글라스 비즈는 입자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일단 글라스 비즈의 통을 뚜껑이 위로 오게 수직으로 세운 다음에 뚜껑을 아주 천천히 열어줍시다. 이 뚜껑을 올립니다. 자, 이제 뚜껑이 열렸는데 이 글라스 비즈를 이제 천천히 기울이면서 이 도화지 위에 살짝씩 조금씩 뿌려줍니다. 이렇게 골고루 뿌려줘야 됩니다. 자, 이제 통의 뚜껑을 다시 닫고 한쪽에 내버려 둡시다. 이렇게 글라스 비즈가 뿌려졌는데 만약에 글라스 비즈가 잘 골고루 뿌려지지 않았다 싶으면 접시를 아주 조심하게 이렇게 흔들어서 골고루 뿌려지게 합니다. 이때 글라스 비즈가 이 양면 테이프를 벗어나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검은 도화지와 양면 테이프 위에 글라스 비즈가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골고루 뿌려졌다 싶으면 이제 휴대전화의 손전등 기능을 이용해야 합니다. 자, 손전등이 있죠? 이제 글라스 비즈 위로 빛을 입사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입사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빛을 입사시킨 다음에는 무지개를 관찰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무지개가 관찰되지 않는다면 빛을 여러 방향으로 입사시켜줘서 무지개가 관찰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된 거 아니야? 끝? 자, 이제 실험이 끝났으니 뒤처리를 해야겠지요? 우리가 처음 키트를 꺼냈을 때 양면 테이프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뒤처리를 할 거예요. 일단 양면 테이프의 한 면을 일단 떼줍시다. 그 다음에 양면 테이프를 뒤집어서 이 검은색 튀어나온 부분에 겹치지 않게 여기 위에 잘 양면 테이프를 올려둡시다. 자, 붙였으면 이제 다시 조심스럽게 떼주세요.
잘 안 떼지네요. 자, 이렇게 붙였으면 이제 여기 테이프를 안 붙여진 부분을 따라서 이렇게 뗍시다.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이 붓을 따라서 돌돌 말아줍시다. 자, 돌돌 말아서 조심스럽게 떼주세요. 이렇게 떼면 여기 이쪽으로 흘러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주세요. 이거를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면 됩니다. 만약에 접시 위에나 이쪽에 글라스 비즈가 이렇게 흘렀을 경우에 대비해서 물티슈를 이용하여 이렇게 여기 글라스 비즈를 한쪽으로 모은 다음에 이거를 처리하면 됩니다. 이제 아까 이론 설명을 하면서 얘기했던 2차 무지개에 대한 퀴즈인데, 이 2차 무지개가 물방울 안에서 2번 반사돼서 생기는 무지개예요. 그래서 이 2차 무지개가 어떻게 생기는지 혹시 아시나요? 혹시 지금 한번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 한번 지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2차 무지개는 아까 처음 보셨던 그 원 모양의 그 무지개 바깥쪽에 하나가 더 생길 것이고요. 빨주노초 파남보의 순서가 1차 무지개였다면 2차 무지개는 그거의 역순으로 색깔이 나타날 것이므로 혹시 그게 연한 띠로 보이시게 되면 그게 2차 무지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2차 무지개 이게 되게 만들기 힘든 거라서 아마 보통은 되게 보시기가 힘들어요. 해서 이 실험에서는 광원의 각도를 작게 조절하는 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2차 무지개를 관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미분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굴절각이 50도 부근에서 빨간빛이 관찰되고 54도 부근에서 보랏빛이 관찰된다고 예상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이제 스넬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지금 여기 이 링크를 참조하시고, 이 스넬의 법칙이 뭐냐면은 굴절에 관한 하나 물리 법칙인데, 이 굴절률이 다른 두 매질 사이에서 빛이 통과를 할 때 이 빛이 경로가 휘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제 제가 지금 보내주신 링크를 들어가시면은 이제 매질이 N1인 굴절률이 N1인 매질에서 N2로 진행하는 빛의 굴절이라는 사진이 있을 텐데, 거기 보시면은 이 사인 굴절각분의 사인 입사각이 이 람다라는 파장을 의미하는 이 기호가 있는데, 이 파장에 의해서 이 경로가 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칙에 의해서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 각 빛의 색마다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 스넬의 법칙에 의해서 이 빛들이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빛의 분사는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으로 빛의 간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빛의 간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기존에는 빛이 입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하나의 모래 알갱이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는 빛의 반사와 굴절을 모두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빛의 반사는 벽에 알갱이가 부딪혀서 튕기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굴절은 트랙터가 아스팔트 도로에서 논밭으로 들어가며 바퀴가 한쪽으로 꺾이는 것처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걷다가 왼쪽 발에 무언가 걸렸다면 그쪽 방향으로 몸이 쏠리게 되겠죠. 그런데 이번 실험의 주제인 빛의 간섭은 빛이 입자라고 생각하면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즉 빛을 파동이라고 보아야 하는 빛의 현상 중 하나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물리학자들에게 제일 인기가 많은 물리학 과목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한번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물리학 과목이나 물리학자들이 제일 좋아할 것 같은 물리학 과목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빛. 잘 안 들었어요. 다시 한번. 빛. 빛이요? 나는 맞았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양자역학을 제일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먼 미래에 배우게 되겠지만 양자역학은 어떤 미시 세계, 되게 작은 세계에서 입자들의 어떤 움직임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근데 빛은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빛이 입자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양자역학에 관련돼서 많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번 실험을 통해서 빛이 파동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옛날에 유명한 과학자들 중 뉴턴조차도 빛은 입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 빛이 왜 파동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현재 슬라이드를 보시면 첫 번째 스크린에서 작은 틈을 통하여 빛이 진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크린 B에서 두 개의 구멍을 통해서 빛이 진행하는데요. 이렇게 진행한 빛은 밝은 무늬와 어두운 무늬를 순차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원리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으로 알아봅시다. Or, let's end this experiment, we first need to see how particles, or little balls of matter, act. If we randomly shoot a small object, say a marble, at the screen, we see a pattern on the back wall where they went through the slit and hit. Now, if we add a second slit, we would expect to see a second band duplicated to the right. Now, let's look at waves. The waves hit the slit and radiate out, striking the back wall with the most intensity directly in line with the slit. The line of brightness on the back screen shows that intensity. This is similar to the line the marbles make. But when we add the second slit, something different happens. If the top of one wave meets the bottom of another wave, they cancel each other out. So now, there is an interference pattern on the back wall. Places where the two tops meet are the highest intensity, the bright lines, and where they cancel, there is nothing. So, when we throw things, that is, matter, through two slits, we get this, two bands of hits. And with waves, we get an interference pattern of many bands. Good. 이중 슬릿이 있고 레이저가 동봉이 돼 있을 건데 이 레이저는 일단 그냥 열어서 버튼을 누르면 안 켜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를 넣고 해야 되는데 끝부분을 돌려서 끝부분을 이렇게 뺍니다. 그러면 딱 이 배터리 하나 들어갈 공간이 생겨서 배터리를 넣고 다시 닫아주면 이렇게 레이저 붙였을 때 레이저 나오는 거를 볼 수 있는데, 여기 레이저가 나오는 구멍이 작은 구멍이고 이 빛이 나오는 구멍이 이 큰 두 개의 구멍인데, 이중 슬릿 제대로 하려면 슬릿이 정확히 이 중앙에 이렇게 와야지 훨씬 실험이 잘 돼요. 그래서 그 레이저의 이쪽 레이저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두 방향이 내가 보는 방향과 수직이 되게, 그리고 슬릿을 가운데에 넣어야지 이 레이저가 정확히 슬릿을 가운데로 오면서 그 이중 슬릿 현상이 더 잘 일어나는데, 그래서 그 벽 같은 거에 비추고 있으면 지금 이렇게 보이시듯이 레이저 가운데에 엄청 진한 레이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옆으로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중 슬릿 실험입니다. 그 실험을 진행할 때 눈을 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지금 여기 화면을 보시면 저희가 가장 잘 만든 슬릿은 다음과 같이 가로를 길게 나타나는데, 이 다음에는 저희가 진짜 잘 만들어진 슬릿으로 최대한 어두운 환경에서 실험을 한 사진도 뒤에 있는데, 일단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매우 잘 나타나면은 가로로 아주 길게 나타날 것이고, 이것보다는 보내줄 슬릿이 조금 덜 잘 만들어졌다면 아마 가로로 짧게라도 갈라진 현상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여기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주 무늬가 잘 나타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아까의 무늬들보다 더 무늬가 잘 나타난 이유는 지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무늬를 보시게 되면 중앙 무늬는 매우 밝은 것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 양옆을 보시면 약간의 점선 같은 무늬들이 보이시죠? 여기 화면을 보시면 보이실 텐데,
이러한 점선 같은 무늬가 나타나려면 슬릿 사이의 간격이 아주 좁고 그리고 아주 좁게 만들어진 그런 실험 장비들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손으로 직접 만든 이러한 슬릿은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어서 이러한 좋은 실험을 한 장면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점선 같은 선들이 의미하는 바는 간섭 무늬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론 설명을 마지막으로 할 때 이런 간섭 무늬에 대한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간섭은 빛의 두 위상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두 빛이 만날 때 위상이 같은 두 빛이 만나게 된다면 빛이 위아래로 이동하는 폭인 진폭이 합쳐져서 더 강해지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게 되고, 만약에 두 빛의 위상이 반대라면 두 빛의 위아래로 움직이는 정도인 진폭이 상쇄되어 0이 되어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게 되는 상쇄 간섭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는 밝고 그 주변에 다시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가 반복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의 역사를 따라서 빛에 대한 이론을 배우고 과학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면서 빛에 대한 물리학이 성장하여 왔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실험을 통해서 과학, 특히 빛에 대한 물리학에 흥미를 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짝의 시간이 남았는데요. 질문 있다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이 없으시다면 지금까지 실험 진행하시고 강의 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고, 그러면 이번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